내가 오늘 자네에게 실수한 것인지 모르겠구만. 아닙니다. 오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형님 덕분에 그동안 오래 고민하던 내용이 하나 해결되었습니다. 희수의 연주가 끝나자 에반스가 크게 박수를 치며 희수를 칭찬했다. 그리고 희수와 두 명의 여자에게 모두 수표한 장식을 팁으로 주며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다시 부르겠다고 내보냈다. 모두가 나가자 지훈은 연거푸 술잔을 들이켰다. 에반스가 말없이 술잔을 채워주며 지훈을 위로한다. 나한테도 과거가 없겠는가? 자네가 올해 35이지? 그렇습니다. 뭐 10살 조금 넘는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구만. 이 정도면 같은 세대지. 뭐 나도 인생 쉽지 않았지. 이래저래 엮여 있는 게 많았다네. 누구나 살아온 만큼의 페이지가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 거겠지. 물론 타인의 아픔을 듣는다고 내 아픔이 줄어들지는 않지만 말이야. 지훈이 에반스를 바라보며 그의 술잔에 잔을 채운다. 하하. 그러고 보니 오늘 이 어린 녀석이 너무 혼자 기분 냈군요. 죄송합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하시려는 말씀을 아주 특별한 경우만 아니면 무조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 그래. 그거 참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 그려. 잠깐, 그 전에 지훈은 가방에서 용병 시절 군에서 쓰던 탐지 장치를 꺼냈다. 예전 해리의 차에서 쓰던 장치보다 더 정밀한 고성능의 제품이었다. 그게 뭔가? 지훈이 말없이 입에 손가락을 대고 잠시만 기다려 달라는 신호를 보낸다. 작은 경보음과 함께 불빛이 계속 빠르게 전멸한다. 장치를 주머니에 넣은 채로 몇 분간을 빠르게 주위를 돌던 지훈이 에반스의 귀에 대고 조용히 말했다. 어서 여기를 나가시지요. 도청장치 몰카 카메라 합쳐서 대 6개 이상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닌 듯합니다. 아, 그렇군. 내가 너무 마음을 놨구만. 그럼 나가자고. 에반스가 아차 싶은 얼굴로 무겁게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입구를 나가며 에반스가 결제를 하려고 하자 들어올 때 보았던 주 대표란 사람이 배웅을 나온다. 오늘은 레이첼 대표가 서비스하고 싶다고 합니다. 결제는 다음에 오셨을 때 부탁드리겠습니다. 응? 그게 무슨 말인가? 이 에반스더러 술을 날로 먹으라는 말인가? 그럴 순 없지. 계산해 주시게. 글쎄요. 제가 레이첼 대표의 뜻을 어찌 알겠습니까 마는. 오늘 한 번 정도는 그녀에게 져주시는 것도 어떨까 합니다. 받는 사람이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비굴하지 않은 깔끔한 대응이다. 듣고 있던 지훈은 살짝 감탄하며 에반스를 이끈다. 오늘은 그냥 가시지요. 그동안 많이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항공사 마일리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지요. 그래, 그럼 오늘 잘 대접받았다고 전해주시게나? 레이첼 대표가 장사의 룰을 지키지 않는구만. 그 비싼 곳에서 무서운 사람들을 대하는데 이 친구가 겁이 없네 그래. 아까 살펴본 바로는 일반 민간에서 쓰는 수준이 아닌 첨단 제품들이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일단 카메라 쪽은 아닌 것 같고요. 아무래도 도청기 종류가 대부분인 듯합니다. 카메라는 눈치 빠른 사람들은 알아볼 수도 있고 그런 가게에 갈 수 있는 사람은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가는 경우도 있을 테니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발견하기 어렵지 않을 겁니다. 지훈이 새로 옮긴 비즈니스용 개별 공간의 식당에서 술을 한 잔 걸치며 이야기한다. 그럼 아까 자네가 찾은 건 어떻게 된 거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제가 가진 탐지기가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물건 중에는 가장 성능 좋은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만 있다고 구하기도 어려운 거고 항상 가지고 다니기도 쉽지 않지요. 그리고 에반스는 지금 기분이 많이 상한 상태였다. 그 레이첼이라는 마담이 워낙 미인인데다가 센스가 있어서 해외에서 중요한 손님이 올 때마다 데려갔던 곳이었다. 아니, 단지 센스 정도가 아니라 각종 해외 정세나 정치, 경제 등의 두루 능통해서 레이첼에게 실제 도움도 많이 받았던 에반스였다. 남자 대하는 태도도 워낙에 고수라 이런 여자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은 남자가 몇이나 있겠는가? 당연히 에반스도 이런저런 내용으로 레이첼에게 유혹의 내용들을 많이 보냈었던 터였다. 그런데 오늘 두 사람의 분위기를 보니 뭔가가 애잔하게 있는 듯해서 앞으로 레이첼과 좋은 일이 있기는 틀린 일이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가장 보안을 요하는 그런 장소에서 대놓고 정보 수집용 도청기라니? 에반스는 혼자 똑똑한 척했던 자신을 마음속으로 책망했다. 이상하긴 하구만.
솔직히 나도 처음 거기 갈 때 소개받아 간 곳이어서 부하 아니 직원들 시켜서 기본적인 조사는 했는데 그때는 발견된 것이 없었거든. 아까 보니 설치형이 아니라 매립형인 듯해 보였습니다. 보통은 거리에 영향을 받으니까요. 대화하는 사람에게서 너무 멀리 떨어지지 않은 2, 3m 정도의 장소 소파 밑이라던가 테이블 및 그런 곳들이 많지요. 그런데 그곳은 벽면 뒤에 장치되어 있었습니다. 애초에 건물을 지을 때부터 설치되어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이게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생각하고 계시는 바가 있겠지만 앞으로 그곳은 발길을 줄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한 번에 끊지 말고 몇 번 더 가시다가 자연스럽게 정도가 좋겠군요. 참고하지. 에반스가 지훈의 말에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참 그런데 자네는 어떻게 이런 장치들을 잘 아나? 가지고 다니기까지 하고. 허허. 무슨 스파이신가? 어디 특수부대 출신인 거 아니야? 싸움 실력도 엄청나고. 자네 오늘 한 대도 안 맞았잖아. 대단해. 그리고 이거 참 궁금하구먼 그래. 그 레이첼 마담과는 무슨 관계인가? 평소 이미지답지 않게 말도 많고 질문도 많은 에반스에게 지훈이 다소 힘없는 듯한 웃음을 지으며 말한다. 얘기가 길어서요. 오늘은 좀 그렇군요. 나중에 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부탁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신 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 한번 듣자고 많은 일들이 있었군요. 그러게 말이야. 허허허. 에반스가 술을 한 잔 마신 뒤 비서를 시켜 서류 가방을 가져오게 한다. 자네 대한중공업에 대해 알고 있나? 명색이 경영 컨설턴트인데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요. 대한그룹은 세계 5위권의 그룹으로 전자부터 화학까지 관련된 대부분의 중화학 관련 중후 장대형 산업을 영위하는 그룹이었다. 보통 10대 그룹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상위권부터는 그 아래의 기업들과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그리고 국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완전히 다른 수준이다. 이에 비해 SSL 그룹도 대기업이기는 하지만 이 대한그룹의 절반도 안 되는 상황이다. 그 중에서 대한중공업은 건설과 플랜트 분야를 맡고 있는 대한그룹의 핵심 계열사로 최근 경영 환경이 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은 내가 최근에 아주 곤란한 의뢰를 하나 받게 되었다네. 바로 이 대한그룹 건. 정확히는 대한건설과 중공업 그룹의 내용인데 아주 어려워. 복잡하기도 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자네가 나서야 해결될 것 같단 말이야. 오늘 띄우며 이야기를 해도 지훈이 별 반응이 없자. 에반스가 먼저 속이 탄다. 이 친구 역시 냉정하구만. 아까는 그렇게 뜨겁더니 금세 돌아왔네. 허허.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아온 건지 내심이 궁금하네. 좋아. 내 시원하게 말하지. 지훈이 살짝 미소를 띠며 에반스의 이야기를 경청한다. 대한그룹의 건은 아닌 게 아니라 정말로 쉽지 않은 내용이었다. 현재 재계 순위 상위권 대한그룹의 매출액 절반 정도가 대한건설과 중공업그룹에서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최근 건설과 플랜트 분야의 동반부진으로 그룹 내 사정이 어렵다. 정도가 외부에 알려진 내용인데 실상은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었다. 대한중공업그룹은 현재 민유성 부회장을 시장으로 정규직 기준 대한건설에 소속된 인원이 1,500여 명, 대한중공업이 1,000여 명 정도였다. 대한건설은 몇 년 전부터 계속 적자인 상태여서 연말만 되면 건설그룹 구조조정 얘기가 해마다 나오고 있다. 현재는 이러한 건설 부문보다 중공업 사업 부문이 좀 더 좋은 상황이지만 이쪽도 세계경제 위축으로 인해 해마다 매출액이 줄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버티다 못한 대한그룹은 건설과 중공업을 합병하여 신규법인 대한건설을 출범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관한 정리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 그런데 어디서 정보가 샌 것인지 그룹에서 방향이 정해지자마자 건설그룹과 중공업그룹의 전 노조원이 뭉쳐서 합병 결사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진행 중에 어느 정도 상황이 되어서 알려졌으면 정리된 인원도 있을 것이고 회사에서도 이런저런 지원책이 나올 텐데 임원회의에서 결정된 그날 저녁부터 삽시간에 소문이 퍼져 구조조정 작업도 건설그룹 내주가도 악화일로 이 상황이었다. 노조 쪽에서는 임원진이 경영 실패를 한 책임은 지지 않고 이를 직원들에게 돌린 데 대한 불만이 극도로 팽배한 상황이다. 경영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는커녕 손쉬운 직원 해고로 방향을 잡은 데 대한 질책과 원망, 그리고 대부분이 40대 이상인 노조원들의 절박한 상황이 더해진 상황. 여기에 서로 간의 불신까지 파고들자 이제 대화 자체를 하기 힘든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이었다. 더욱이 인원을 감축하는 구조조정도 어려웠지만
건설, 중공업 같은 중우장대형 산업의 특성상 다시 호황기가 왔을 때 이 정도의 숙련된 경력자들을 구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미래의 문제까지 더해진 상황이다. 한마디로 구조조정을 해야 하지만 함부로 잘라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가히 진퇴양난이 아닐 수 없다. 어렵군요. 이게 해결이 가능할지 솔직히 의문입니다. 그렇지, 나도 해결책을 찾으려고 온갖 방법을 다 써봤네. 로열 인터내셔널이 능력이 없어 받은 의뢰를 포기했다는 불명예만 아니라면 당장이라도 취소하고 싶은 생각뿐이라네. 회사의 AI, 데이터 인공지능 분야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그룹 본사에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과 모두 이야기해봤지만 전혀 손쓸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그렇다고 밖에다 떠들고 다닐 수도 없고 솔직히 이 나라에 우리 회사 인원들보다 우수한 사람들도 그리 많다고는 할 수 없지. 의뢰 조건과 수수료 조건은요? 원래 나는 컨설턴트라기보다는 퀀트에 가깝다네. 사람을 상대하는 일은 피곤하다네. 그래서 더욱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과 해결 조건은 나한테 일임한다고 했지만 일단 회사가 원하는 최소한의 해결책은 노조가 회사의 구조조정안에 도장을 찍고 회사가 합병되는 것 정도라고 할 수 있지. 그리고 수수료는 대략 세부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500억 원 정도일세. 잠시 생각에 잠겨있던 지훈이 결심한 듯 말한다. 알겠습니다. 이 일을 맡기 전에 대한그룹의 결정권자와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그때 상황을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훈이 말한 대한그룹 총수와의 미팅 주선은 에반스에게도 난처한 일이었다. 자리를 주선하는 것도 그렇지만 일단 본인의 체면이 떨어진다. 맡은 일을 제대로 소화해내지 못해 다른 쪽에 하청을 준다는 것이 알려지면 에반스 개인에게도 문제지만 로열 인터내셔널 그룹 전체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물론 이 상황을 예상한 지훈이 바로 이어서 말한다. 만일 제가 대한그룹의 일을 하게 된다면 그때 그룹에 제시하는 조건은 별개가 되겠지만 소요되는 비용과 얻게 되는 수익을 모두 에반스님과 정확히는 로열사와 절반씩 5대5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응? 어차피 일은 자네가 주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에반스가 마땅치 않다는 듯이 잔을 들어 마시며 묻는다. 물론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유하고 있는 팀보다는 에반스 형님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 내의 인력이 이쪽으로는 더 유능합니다. 관련 정보라던가 훈련도 되어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 회사 조직이니까 활용하기가 더 편하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이러한 타 컨설팅 펌의 일을 하청받아서 하게 되면 말이 하청이지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상황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받는 쪽이 많은 8대2까지도 하는 것이 관례이지요. 그렇지? 그런데 왜 자네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하는 것인가? 지훈이 에반스의 눈을 정면으로 직시하며 말한다. 첫 번째는 이 일을 하는 데 있어 조직이 필요한 것이 필수이고 두 번째로는 에반스님과 가능한 한 계속 같은 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게 무슨 말이지? 사람의 감정이란 것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이 일을 맡아서 하는데 아주 힘들겠지만 어느 정도 성과를 내었다고 가정한다면 형님의 입장에서 기분이 좋기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이건 저였어도 마찬가지고요. 게다가 개인도 아니고 조직체의 수장이시니 더욱더 생각할 부분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전면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가 없을 뿐더러 심할 경우에는 오히려 내부에서 방해를 받을 수도 있는 가능성도 생기지요. 아니, 이 친구 나를 겨우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인가? 당연히 아닙니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얼마나 어려운 일이길래 이런 분이 이런 제안까지 할까라는 생각에 매우 부담스럽기까지 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무슨 방해란 말인가? 이 대한그룹의 문제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해결책이 없을 듯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방법으로 가야 하는데 두 곳 이상으로부터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정확히는 한 군데의 도움이 더 필요하겠지만 그것 만일 하게 되면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아직 내 질문에 해답이 안 된 듯한데 5대5로 하고 원래 제 몫을 이번에 저를 도와 대한건설의 일을 하게 될 인원에게 보너스로 어느 정도 챙겨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즉 직접적인 집행은 형님이 하시되 그 선정 권한을 저에게 주시는 것으로 하면 좋을 듯합니다. 그러면 제가 일하는데도 편하고 로열사의 에반스 대표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까지도 어느 정도 포기할 정도로 가능한 모든 자원을 모아 최선을 다한다. 이런 마케팅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체면과 대의 명분에 손상 없이.
만약에 좀 기분이 모아시다면 진행 과정 간에 드는 비용 정도는 좀 더 부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돈 내면서 일할 생각은 없거든요. 뭐, 하하, 이 친구 참 좋아내. 잘 알았네. 자네 말이 맞아. 내가 이건의 당사자라 내 입으로 말하기는 좀 뭐하지만 자고로 옆에서 날아오는 칼이 가장 무서운 법이지. 자네는 동업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구만. 그래. 내 정권을 양보하고 전력을 다해 서포트하겠네. 다만 성공했을 시의 모든 공로는 로열 인터내셔널사로 하시되 수석 컨설턴트로 제 이름을 넣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물론이지. 자, 그럼 다음 주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만들어 보기로 하고 오늘은 한번 달려보자고. 다음 주 월요일 지훈은 로열사에 들러 에반스에게 생각하고 있는 대략적인 내용을 말하고 함께 대한건설그룹으로 출발했다. 가는 도중 지훈에게 대략적인 내용을 들은 에반스는 놀랍게 그지없었다. 지난 SSL 그룹 때의 일이 있기에 뭔가 혁신적인 방법이 있으리라 예상을 하기는 했다. 그러나 이 내용은 그 정도가 아니라 대한건설그룹 자체를 바꿔놓을 수 있는 플랜이었다. 이게 받아들여질까? 아니, 정말 가능할까? 안 받아들여지면 그건 그것대로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여기서 손 털면 되는 거지요. 귀책 사유는 컨설팅 펌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룹이지고 말이죠. 그리고 위약금 받아 나오면 됩니다. 500억 기본 계약이니까 계약금의 위약금에서 20%, 100억 원 받아 50억씩 나누면 되겠죠. 저는 솔직히 이렇게 돼도 그만입니다. 그리고 아주 공교롭게 제가 이번에 5성그룹 헤어의 기부액 50억과 금액도 같군요. 하하, 이렇게 또 회수하게 되는 건가요? 회사에는 어디까지 이야기하려는가? 당연히 맛보기 수준으로만 말해줄 겁니다. 괜히 어설프게 진행하다가는 더 큰일 나는 정도로요. 그리고 형님께 말씀드린 내용도 죄송하지만 100%가 아닙니다. 아니? 뭐라고? 허허,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그런데 왠지 자네는 오늘 다 말해줄 것 같거든. 그 양반이 또 워낙에 멋쟁이라서 말이야. 흐흐. 직접 가서 한번 보십시다. 대한건설 민유성입니다. 제가 몸이 좀 좋지 않아서 이런 상황으로 인사드리게 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부회장님, 강지훈이라고 합니다. 강지훈 컨설턴트님의 활약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에반스 대표가 이렇게까지 극찬을 하다니 저도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링거를 꽂고 있는 남자. 나이는 많아 보이지만 잘생긴 데다 한눈에 봐도 멋스러움이 느껴진다. 대한그룹건설 부문 대표인 민유성 부회장. 젊은 시절 재계의 황태자라고 불리던 사람이다. 워낙 부잣집에 태어난 것도 작용했겠지만 재벌 가문이 이곳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래도 타고난 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훤칠하게 잘생긴 데다 공부도 잘하고 취미로 시작한 수영과 테니스 같은 경우는 전국 대회에서 메달을 수상하기도 한 프로 수준이었다. 여기에 그를 아는 사람 모두 이구동성으로 그의 인간됨을 칭찬하니 이 민유성이 후일 후계자가 되었을 때 더욱 기대되는 대한그룹이었었다. 그러면 보통 이때 즈음 나오는 이야기가 동생의 재능을 질투하는 형의 악행 뭐 이런 내용이겠지만 대한그룹의 복인지 그 형도 민유성 부회장이 못지않은 인물이었다. 게다가 원체 비즈니스에 맞지 않고 혼자 세계를 돌아다니며 자유롭게 사는 것을 좋아해 오히려 민유성 부회장을 회장으로 만드는 것에 본인이 더 힘을 쓰고 다닐 정도라고 알려져 있다. 그 기질은 지금도 이어져 결국 형은 아직도 자유인으로 운둔의 경영자로 통하여 형의 아들이 그룹을 이어받기 전까지 민유성 부회장이 건설그룹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경영을 해오게 되었다. 그러다 몇 년 전에 그룹집의 권한을 넘긴 상황이었다. 가히 재벌 그룹 내에서 있을 수 없을 정도의 모범적인 승계 사례라고 할 수 있을 내용이다. 그런데 그렇게 능력 좋고 인격이 훌륭한 이 사람에게도 최근의 어려움은 도무지 해결할 수가 없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보이지 않고 보유 자금만 소모되면서 서서히 말라 죽고 있는 상황. 지훈은 사전에 알고 있던 내용과 새로 조사한 부분 등을 종합하면서 민유성 부회장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세간의 풍문을 신용하지 않는 지훈은 중요한 부분은 본인이 직접 판단해야 일을 시작하는 철칙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최고 결정권자를 신뢰할 수 있느냐가 가장 관건이다. 지훈은 신뢰라는 부분에서 민유성 부회장이 함께 일할 만하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이상하게도 뭔가의 찜찜함은 조금 느껴지는 정도. 민 부회장이 지훈을 보고 말한다. 대강의 내용은 에반스 대표에게 들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우리 회사를 연착륙시키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일의 수락 여부를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성공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절반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어쩌면 그 이하일지도. 다만 그 확률을 높여가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방향으로 동시에 일을 진행해야 하는데 일을 수락하기에 앞서 몇 가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엇인지요? 먼저 이 프로젝트에 관계되는 태스크포스 팀 구성과 인사권 등이 정권을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여기에는 부회장님 이하 모든 임원들도 포함됩니다. 필요시 많은 인원들이 회사를 떠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임원진에 정리 없는 직원들 정리가 성공한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결국 시간의 문제일 뿐이었지요. 각오하고 있던 바입니다. 다음으로 현재 정규직 기준으로 건설 1,500여 명, 중공업 1,000여 명인 인력을 통합법인으로 1,800여 명 수준으로 하는 구조조정안으로 들었는데 맞는지요? 엔지니어를 주로 잔류하고 스태프 인원을 조정하는. 맞습니다. 아시겠지만 나중에 호황기 사이클이 왔을 때 바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 이상의 전문가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력이 된다면 보유하겠지만 현재 하루가 다르게 자금이 마르고 있습니다. 일정 수 이상의 노년층 엔지니어와 대부분의 스태프 인력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지훈이 관련 서류를 꺼내며 말했다. 제 계산으로는 통합 1,800여 명이 아니라 1,500여 명 정도로 했으면 합니다. 지훈의 이 말에 민유성은 물론 에반스까지 놀라 말했다. 구조조정을 더 한다고? 아니, 친구야, 그건 아니지. 그걸 노조에서 받아들이지도 않겠지만 그렇게 많이 내보내면 여차할 때 성장 동력이 떨어진다는 걸 자네도 알지 않나? 나중에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내보내지 않습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플러스가 될 것입니다. 물론 계획대로 되었을 때의 일이지만요. 강지훈 씨의 이야기만 듣고 받아들이기는 솔직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러면 진행한다고 하고 내보내는 인원이 늘어난다는 건데 회사에서 더 준비해야 할 내용이 있을까요? 현재 구조조정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개인별 정해진 퇴직근무에 6개월치 급여를 얹어주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지금 정말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지훈이 잠시 생각을 정리한 후 민 부회장에게 말했다. 퇴사자 한 사람당 일괄적으로 1년치로 올려주시지요. 다만 이 내용을 회사에 투자금으로 유보하는 조건으로 말입니다. 투자금으로 유보라니? 그건 또 무슨 말인가요? 지금부터 보고 드리는 내용은 여기 있는 사람 말고는 절대 비밀입니다. 제가 구상한 내용으로는 지훈은 장시간 동안 민 부회장과 에반스 대표에게 대한건설그룹 구조조정 및 회생기획안에 대해 말했다. 계획의 모든 내용을 들은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서로를 쳐다보았다. 이건 그룹을 아예 뿌리째 바꾼다는 것인데 과연 이게 맞는 것일까? 저는 제안을 드리는 사람일 뿐입니다. 결정은 부회장님께서 하시는 것이겠지요.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 저희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고층 빌딩의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화려하면서도 잔인하기 그지없다. 도시 한복판의 빌딩 최고층. 대부분의 사람이 이곳에 올라 밤의 야경을 보기를 꿈꾸지만 그러한 사람 중에서도 1년에 몇 명은 창밖으로 몸을 던지는 곳. 그것이 바로 사장의 삶이자 그룹 회장의 인생 아니던가. 겉으로는 회장님 하며 떠받드는 듯 하지만 급여가 몇 시간만 늦어져도 살기 뛴 얼굴을 하는 것이 직원이라는 존재들이다. 가장 가까이 있는 나의 편이지만 가장 무섭기도 한. 이번에 구조조정을 하면서도 민 부회장 정도의 조건이면 솔직히 재벌가 오너치고는 할 만큼 했다고 할 수 있다. 다른 기업은 이마저도 없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아니 밀린 월급이 몇 년치 쌓여있는 회사들도 있을 정도다. 그런데 지금 이 컨설턴트의 말을 들어보면 아예 뿌리까지 다 내놓고 목숨을 걸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자칫하면 대한그룹의 건설 부문이 본인대에서 끝날 수도 있는 것이다. 문득 돌아가신 선친의 유지가 떠오른다. 사람을 남겨라. 정말이지 지키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래, 어차피 이렇게 죽을 바에야. 그래, 사람을 남기려다 죽게 되면 이름이나마 남지 않겠는가? 민 부회장은 결정을 내리고 단호하게 말했다. 강지훈 씨 말대로 하겠소. 바로 진행하시지요. 강지훈 대한그룹 건설부문 대표이사님.